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경제 동향 10가지, 그리고 한국 경제 동향 5가지인데 오늘만 6가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슈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요. 네, 10가지, 6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의약품 베트남 수출 확대 청신호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청신호라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지금 2그룹 판정을 받았잖아요. 1그룹 판정을 받으려면 베트남에 수출을 할 때 우선은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감리, 이 GMP라 그렇죠. 이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 1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도 경쟁력이 있지만 제품 R&D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존의 등급을 유지한 거는 저는 청신호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에 지금 주로 수입을 하고 있는 의약품 수입 국가가 인도랑 이 미국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의 한국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 베트남은 외국인이 이 제약 유통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는 VEU, FTA를 통해서 이제는 EU의 이 최대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베트남 수출에 있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고. 그리고 이거 이제 조만간 발효가 될 겁니다. 네, 사인은 이미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주 청신호라고 좋아할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제약시장은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연간 2천억 달러 규모로 아직은 좀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베트남은 병원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야매 병원을 많이 가거든요. 베트남 분들은. 그리고 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일부는 한국처럼 약을 안 먹으려는 분들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이 면역력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건강에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홍삼이나 인삼이 잘 나가는 이유도 베트남에서 이러한 점 때문이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 이 ETC랑 OTC라는 개념 저는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ETC는 이제 병원으로 납품을 하는 거고 OTC는 소매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네요. 여기 보니까 만내 이게 소매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뱅비안 이게 병원이에요. 이 비율이 지금 현재 ETC가 한 6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저는 이 수입국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좀 찾아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베트남은 생각보다 이 한의원 쪽은 좀 관심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베트남의 한의원에서 만든 비염 관련된 이런 약을 한번 써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저는 베트남의 식품이나 의학을 믿진 않습니다. 그 도덕성 때문에 믿지는 않지만 굉장히 검증된 거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은행이 이제 비아콤뱅크랑 상호 협의를 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국내 이 지방은행들은 이제는 해외 진출을, 왜냐면 수도권 진출을 실패를 했잖아요. 제가 막 취업을 할 때 이 지방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수도권 진출을 했는데 사실 결과가 생각보다는 이 부산은행을 제외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지금 어때요? 인구가 떨어지고 있죠. 제조업 죽고 있죠. 탈원국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베트남의 지방에 있는 이 기업들, 중소기업들 역시도 지금 이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대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에 최근에 나왔었어요. 이 지방은행들의 약간 위기에 관한 기사가 한번 나왔었는데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을 거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그리뱅크가 모비폰, 우리로 치면 모비폰은 약간 이 통신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그리뱅크는 농협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협약을 했다. 이 협약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전자지갑 사업 때문에 협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제가 여러 번 베트남 경제 동향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정부는 지금 이 화폐 없는 거를 이 정책을 굉장히 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로 통한 이제 산업의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창출, 이 비즈니스의 창출과 스타트업의 창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베트남 정부는 굉장히 경제에 관심 많습니다. 무조건 경제 퍼스트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 근데 예산이 사실 베트남이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이 지하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요.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카드 사용률이 10에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ATM 보급률도 굉장히 낮고,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80%가 넘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이 PG사들이 좀 굉장히 힘들잖아요. 최근에 LG U 플러스도 매각을 이제 선언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같이 진출을 하면 좋겠다. 최근에 한국의 한 기업도 이 베트남의 전자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듯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뽑았는데, 작년 대비 이 의지라는 게 이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경제를 살리지 않고 핑계를 대겠다는 의지는 사실 다르거든요. 명분을 찾는 거와 의지로 돌파를 하는 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베트남 정부의 그런 강한 의지, 이런 드라이브는 232%의 이 스마트폰 결제를 이루어냈다. 작년 대비, 2018년 대비, 소버의 꿈기 2018. 그러니까 이 정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반기 기준이겠죠. 반기 기준으로 232%가 성장을 했다 라는 얘기고, IMF에서 이제 쯔바오 이 6.5%의 이 GDP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7%의 경상수지, 작년과 마찬가지.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국가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저는 VNG에서 1000포인트 돌파 예상하고 있고, 중국의 차트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 그거 관련해서 ETF 상품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억나세요? 최근에 현대건설에서 이 남북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이 경제 이슈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건은 이제 경싹가오또 망남, 이게 뭐냐면 이 남북 고속전철입니다. 이게 밤의 하이티 USD면 돌라면 이게 얼마냐면, 제가 계산을 해놨거든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총 금액이 한 260억 달러라고 나오네요. 260억 달러인데, 이 자료에서는 이 자료 대비로 이 이게 자본이에요. 자본 발음 비슷하죠. 야누억,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80%를 대고 뜨년, 이게 개인, 그러니까 투자를 받겠다라는 거죠. 이 20% 정도 투자를 받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베트남 정부도 아는 거예요. 경제에 지금 불을 지피려면 결국은 FOC와 기반이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반이, 이 생태계가, 그러니까 저도 제조업 탈원국에 자꾸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생태계라는 거 하루아침에 깔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거를 포기를 하고 나가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이유는 뭐 제가 다른 방송에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요. 대한전선이 지금 베트남에서 초고압 케이블을 선보였다. 대한전선 그룹은 아시다시피 원래 이 설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젊은 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뒤에 이제 워크아웃과 경영권 포기까지 연결이 됐고요. 대한전선은 한때 대한민국 30대 그룹 안에 들던 정말 큰 기업입니다. 우리가 대한전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 LF전선아시아랑 이 대한전선이에요. LF전선아시아 지금 베트남에서 매출 얼마예요? 한 4천억 정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LF전선아시아는 공격적으로 한 10년을 투자를 했어요. 적자를 생각을 하고 무리하다란 욕을 먹으면서까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빛을 받고, 정말 이 현지화에 성공한 모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CJ, CGV, 오리온, LF전선아시아 이렇게 정말 모범 사례라 생각하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점에서 타이밍을 좀 놓쳤죠. 왜냐면은 이때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대한전선에서 건설사를 하나 인수하려다가 그게 위기가 돼서 힘들어졌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이 벌처펀드랑 같이 지분 매입 경쟁이 붙으면서 그때 자본을 사실 좀 많이 날렸고, 그 결국 대한전선그룹, 제가 이거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게 대한전선인지 다른 회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대한전선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이 대한전선 그룹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팔다운 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베트남 항공, 사실 베트남의 지금 항공시장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지만 시장도 늘어나고 있어요. 빈그룹도 지금 진출한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베트남 항공은 상반기 대비 5.5% 정도가 증가한 22억 2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여기 보면은 이 기사 내용대로 눈을 떴다, 넌값니오 직후, 이게 뭐냐면 이 한 단계 올렸다, 많은 부분에 이 서비스를 올렸다인데, 저도 이 부분에 정말 공감합니다. 사실 베트남이 한국 대비 서비스가 좋진 않아요.
사실 개발도상국이고 마인드가 깨가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예전처럼. 그렇지만 지금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베트남 역시도 그런 의식 변화에 대한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무섭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은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더 베트남 대비 역행을 좀 하지 않나. 오히려 편하자 마인드 막 이런 게 지금 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리핀의 몰락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비나푸드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이 비나푸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 대리점 차리고 막 이런 내용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비나푸드가 생각보다는 큰 대기업 중 하나인데 지금 부동산과 정유 유통 시장에 진출을 왜 뜬금없이 진출했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비나푸드야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셨으면 해서 이 기사를 넣고 베트남의 정유병 역시도 베트남의 정유 유통은 정부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베트남이 정말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상법이나 이런 수출입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이제 코트라 분께 좀 질문을 드렸는데 베트남 그분께서도 이제 제가 그때 질문을 했던 건 이제 FK가 진출을 했잖아요. GF도 진출을 했거든요. 이 법적으로는 정유는 이 정부와 관련된 기관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사실 뭐 제가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좀 애매한 부분을 항상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고, 제가 납득은 갔지만, 아직 제 개인적으로 생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때 궁금했던 내용이 너무 깊이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네, 여기 이 상반기에 이 가우수, 이게 고무예요, 고무. 고무가 굉장히 강하게 산업이 수출이 됐다. 어느 정도로 수출을 많이 했냐? 하니까, 이게 그 작년 이 대비 6월이네요. 6월 기준인데 5월 대비 56.1%나 성장을 해서 수출을 했다. 사실 이 고무라는 게 굉장히 산업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굉장히 강점을 가진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느끼셨겠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거시경제를 많이 다루다 이제 슬슬은 이런 산업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다루기 시작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좀 흥미를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한국경제동향 5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취업준비생 71만 명, 역대 13년 만에 최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도 지금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10명 중 3명은 공시족인데 제가 알기로 공시족은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에. 그럼 실제 체감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가 이런 학생들의 베트남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여기 이메일로 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내 VC가 베트남 3위 업체 이 아포타라는 게임 업체에 750억 불을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국내 VC들도 이 해외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 산업 생태계가 기존에 굉장히 좋았어요. 좋고 우리도 외자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단순히 산업이 정체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규제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탈한국을 부추기게 되고 이러한 투자 자금 역시도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벤처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많이 나올 환경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자꾸 해외 자금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게임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시장이야말로 진짜 내우외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괜히 이 넥슨이 매물로 내놓은 게 아니에요. 10조의 매물로 내놨었잖아요. 뭐 카카오가 유수한다, 텐센트 어쨌든 중단됐지만 성장률이 2%대로 한때 우리나라 수출 중 굉장히 효자 산업 중 하나가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대국이었고 근데 그 내부에 이 분란 뭐 셧다운제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내부에서 진짜 저는 왜 그러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꾸 이슈를 만들어요. 꼭 이걸 보면 개고기 때 같아요. 개고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 중 하나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개고기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더 이슈화 시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가 좀 한두 명이 얘기한 거 가지고 그거 끄집어내서 이슈시키고 도대체 무슨 이권 때문에 자꾸 이런 분란을 지피는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리 잡고 바로 잡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베트남을 좀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베트남도 개고기 먹거든요.
이 여자분들, 베트남 여자분들 중에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당당해요. 뭐가 문제냐? 그 누구도 전 세계에서 베트남에서 개고기 먹는다고 비난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한국 비난하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다 생각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이번에 유엔에서도 질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차타액이 됐잖아요. 민주주의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자신의 이권 때문에 자꾸 이용을 하는 저는 그런 집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 BNK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 아까 이제 그 지방에 여기 저기 대구은행에 이어서 BNK 역시도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호치민 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이 지금 0에서 1% 정도 나올 거다. 라는 좀 우울한 기사가 계속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수출 규제가 아니었어도 우리 경제가 지금 일본 수출 규제는 꺾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진짜 치명타를 준 것도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타이밍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제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기준금리를 1.5%로 내리기로 했고 성장률도 같이 내렸고 저는 이 기준금리는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상황이 진짜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추경 안 되고 있죠. 근데 추경을 안 하는 거에만 비난할 게 아니라 상대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그건 전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추경 때문에 경제가 안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인을 더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금리에 관한 부분에서도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저는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주식에서 돈을 좀 빼야 되나? 부동산 날라가겠는데? 이 생각을 확 들었어요. 기준금리 떨어지고 분양가 상한제 잡고 이건 제가 한번 찍을 건데 근데 대출 규제를 하면 누가 사겠어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자가 이권을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은 굉장히 가격을 조정하는 게 쉽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우울한 기사가 많아서 슬프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